세월호 사건이 지금 드디어 그 학살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. 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? 우선 세월호 사건이 제일 먼저 이거 이상하다. 온 국민들이 알게 된 게요. 한 교사의 양심선언이었습니다. 김상곤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시죠? 김상곤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2014년 4월 15일 아직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이죠? 하루 전이죠? 그 4월 15일 날 이 사람이 이상한 메일을 갖다가 띄워보냈어요. 그 교사가 그걸 받았어요. 이게 뭐지? 그러면 이 김상곤이라는 사람은 이 세월호 사건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그거는 우연한 사고는 아니죠. 우발적인 사고는 아닙니다. 그리고 이 김상곤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이 사고를 기획한 자들, 그 자들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. 이것을 이 교사가 양심선언하고 밝혔을 때 자기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은 그걸 발표했습니다. 그랬습니까? 안 그랬습니까? 맞습니다. 그것이 바로 우리 태극기 물결의 국민들이다 그 말입니다. 벌써 세월호 사건도 이와 같이 크게 음모성 있는 사건이고 조작된 사건이었고 그거는 사고로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학살이었다는 것. 이게 드러나게 했던 겁니다. 그 다음 침몰 중에 있는 여객선 그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맥주 캔을 갖다가 마시고 있고 근데 그게 보니까 누군가 봤더니 선원이야. 저는 빠져나온 거야. 그 위로 아래서 사람 죽는데 그런데 죽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도 그런 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. 최소한도 기울어져가는 그 배 위에 올라와서 구조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었던 입장입니다. 그런데 아니 거기서 담배 피우고 맥주 캔을 까요? 거기서 애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는 누군가의 명령과 지시를 받고 하는 짓이죠. 그리고 이걸 하면은 자기는 어떤 공로를 세우고 뭔가 한 건 한 걸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에요, 그게. 그걸 그 당시에는 이걸 갖다가 발표하지 못했다가 좀 뒤늦게 됐지만 다시 그것을 찍었던 사람이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. 자기 양심에 못 이겨가지고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걸로 봐서 역시 태극기 물결 쪽에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. 더군다나 이국종 교수 이분은요 처음부터 우리 사회에 알려진 것이 이런 위기 속에서 사람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행동하는 의인입니다. 근데 이분이 한 세미나에서 무언가를 발표하는 기회에 드디어 이제까지 발표하지 않았던 무시무시한 것을 가지고 나왔었죠. 여러분들 잘 아시죠?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바로 자기 자신이 구조대로다가 불름받은 의사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런데 그 헬리콥터들이 다 거기 앉을 수 있도록 하면서 자기가 탄 헬리콥터는 앉지 말라고. 왜 앉지 못하게 하느냐. 이국종이가 말을 안 들어. 그러니까 앉지 마. 이랬다는 거죠. 기가 막히죠. 그러니 거기서 부릉부릉하고 그냥 떠 있을 수가 없잖아요. 기름이 다 됐는데.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름 좀 받기 위해서 그 부근 아주 가까운 곳에 얼마든지 가서 기름을 받을 수 있는데 가는 곳마다 안 준대. 기름이 없대. 못 주겠대. 그래서 할 수 없이 목포까지 가서 또 받아가지고 왔다고 하잖아요. 와서 보니까 어떤 헬리콥터들도 사람을 구제할 생각은 안 하고 앉아있다가 그냥 나왔다니까. 말이 됩니까? 그리고서 이제 배가 다 가라앉고 난리가 난 다음에 어떤 그 헬리콥터를 보내가지고 구조하라고. 보내가지고 가다가 또 그 사람들 사고 만나서 죽었지. 이 사실을 이제까지 말을 못하고 있다가 마침 이분이 유명하게 돼서 어느 누구나 그 사람이 한번 말을 한다고 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지금 드디어 그걸 발표를 해버렸어요.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들끓으면서 그 소리 듣고 이거 학살이구나. 세월호는 분명히 일부러 구조를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 있었다.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.
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로 타전돼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. 지금 세월호 그걸 가지고 그 가족들의 슬픔을 이용해서 국가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돈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다. 그 조직들이 있었죠? 그 식구들한테 얼마만큼이나 돈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그 식구들도 죽은 자식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돈 빨아먹기 작업 이제까지 해왔었습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?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자기들의 슬픔의 편에 들어서 자기들의 고통의 편에 들어서 자기들을 위로하고 자기들 그 죽은 자식들의 원혼을 달래주는 그런 일을 하는 줄 알았던 그 사람들한테 지금쯤 이제 드디어 이용당했다고 하는 걸 알기 시작했을 겁니다. 내 자식을 죽인 자들은 바로 이들이었구나. 그리고 나를 위로를 하는 척하고 국가로부터 돈을 빨아서 저들이 다 빨아먹었구나. 나한테 일부분 주고 내 자식 영혼 팔아서 내가 참 웃기는 짓을 국가 상대로 해왔구나. 이 슬픔을 당한 것을 같이 슬퍼했던 온 국민들과 우리 식구들은 한 덩어리였었는데 이 작자들이 우리를 이용하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우리는 위화감을 갖고 국민들에게는 또 이 인식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일을 당하게 했구나. 아마 지금 그 가족들은요 기가 막히게 할 겁니다. 자식들도 그놈들 때문에 죽었는데 자기들의 슬픔을 이용해서 이 악독한 짓을 벌이면서 단순하게 돈만 빨아먹은 거야? 그걸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통치권 그거를 때려 눕히기 위해서 자기들을 이용한 거다 그 말입니다.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호 사건은 분명히 학살이었다는 것. 그리고 사고 구조나 경고나 이런 걸 딱 바라볼 때 단순하게 박근혜 대통령 그 통치하에서 절대로 정치적인 야권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 힘만을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었다는 것. 이건 북한과도 분명히 관련이 있었을 거고 오늘 지금 현재 이 청와대를 잡아먹는 과정에 관련했었던 글로벌리스트들 이들과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. 왜? 세월호 사건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권을 완전히 박살내는데 이용됐었기 때문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정권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이런 것을 음모하는데 절대로 지금 있는 청와대에 올라간 그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전략으로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. 왜? 그런 전략이라면 국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그 당시에 미국 군함이 부근에 있었습니다. 분명히 그 미국 군함도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.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세월호 사건을 관장하는 그쪽에서 못 오게 했고 동시에 그 미국 군들의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상국에서 누군가가 또 못 나가게 했습니다.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뻔히 알면서도 가면은 구제할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때 그랬습니다. 그렇다면 미국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그 힘은 누굽니까? 당시 오바마 대통령 때입니다. 이런 사실을 미국 국민들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. 오바마의 정치 성격이나 정책 성격이 뭔지를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 가족들은 이런 자기네들 입장을 지금 제가 발표하는 이 순간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온 국민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. 맞습니다.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것을 다른 나라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타전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 목소리로 전 세계에 이 소리를 터뜨려야 됩니다.